선거에서 이긴 사례가 없다. 이 나라가 후진국이자 양아치 정권이다. 대파로 대파하자. 국민의힘과 정권의 현실입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람이 힘들면 입에서 한숨 나오고 한숨 나오다가 또 힘들면 욕설 나오게 돼 있어요. 저 원래 그렇게 욕 많이 하는 사람 아닌데 언젠가부터 저한테 욕쟁이라고 비난하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욕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가끔 화날 때 이놈이 이런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욕쟁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요즘에 한동훈 입이 아주 거칠어졌어요. 처음에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첫날 개 같은 발언을 하더니 이제 또 쓰레기 얘기를 하더군요. 어디까지 주둥이가 망가져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쓰레기 발언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단히 불쾌하실 겁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물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들은 명백하게 쓰레기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전현 대표님 뭐가 쓰레기 같은 말이라는 거죠? 뭐 예전에 했던 발언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의 발언과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하신 그 단어가 딱 맞지 않습니까? 가르침? 과거에 했던 뭐 침도 뱉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한 발언,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 발언, 여성들한테 한 발언, 대표적으로 명품백 받은 거,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정말 비난하고 화나고 어떤 말로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는 행태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면서 야당에 대해서 비난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를 자꾸 높이니까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비상한 상황을 자꾸 만드는 위원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야말로 국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짜증 유발자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막말을 들으면서 국민들이 짜증난다라는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국민 여러분, 정말 이번 선거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할 수 있는 정당인지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투표 3번 제일 윗칸에 있습니다. 김정은 원장님. 네네. 그 이재명 없으면은 한동훈 어떻게 선거했을까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한 명 또 등장했지 않습니까? 조국. 이조 심판. 아, 제가 보니까 저는 진짜 이게 양아치들 보면 입이 좀 걸레잖아요. 보면. 근데 그 신문사에서 17일부터 30일까지 한동훈의 어떤 발언과 관련해서 단어를 갖다가 검색했더니 범죄라는 표현이 322번, 조국 208번, 이재명 199, 그다음에 사기 49번, 30일 하루 동안 쓰레기를 갖다가 14번을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검색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경제 293, 주인 290, 뭐 민생 96 이렇게 되는 건데 완전히 대별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쓰레기라는 말이 14번 나오기 전날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우리 말 조심합시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거짓말해. 그러니까 그 전날 한 얘기를 그 다음날 완전히 바꾼 거죠. 이유는 그거겠죠. 참모진들이 보고했겠죠. 야,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제 선거를 이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정환 평론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우리가 우세한 지역에 보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강벨트든 낙동강벨트든 이길 수 있는 데만 이깁시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본인 예를 들면 옛날에 그 검사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쏟아부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대로 따라가는 방식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진짜 양아치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입이 걸레인 거고 거짓말을 뭐 하룻밤 사이에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 하는 건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얼마만큼 아마추어이고 정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고 대의민주주의와 선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저보다 더 많이 사실이 확인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인간이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일주일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개 같은 쓰레기 왜 이렇게 막
더럽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까? 일부러 더럽게 끌고 가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약발은 다 끝났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저렇게 죽쓰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까지 기대를 안 주면 그러면 보수층은 그냥 투표 포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자극을 해서 투표용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략이라는 건 한동훈과 이재명 구도를 만드는 거였는데 갑자기 조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니까 이조 심판이 되니까 이게 판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흐려지고 난 다음에 한동훈에 대한 인기는 뚝 떨어지고 한동훈이 가서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고 말했는데 가보니까 이거 뭐 여의도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심하네. 이런 실망감들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막 흔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동훈이 대통령도 치받을 정도의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을 위해서라도 그동안에 윤석열과 한동훈 지지로 양쪽에서 보수층이 좀 갈려버렸거든요. 한동훈 지지 쪽으로 좀 모여주면 그래도 이번에 한번 뭘 좀 뽑아주면 한동훈 얼굴 봐서라도 한번 좀 뽑아주면 윤석열하고 좀 싸워서라도 뭔가 끌고 나가면서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강한 면모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욕도 하면서 거친 표현도 쓰면서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혹시 저쪽에다 대고 직접 욕을 못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저거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직접은 못하니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윤석열 너 정치를 지금 개같이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50분짜리 담아도 야 그거 다 쓰레기야 하지 마 이런 것을 좀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오늘 지금 이렇게 당에서 난리를 치고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50분간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가? 50분간 기자회견을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아니 정치인이라면 앞에 대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비겁하게 그렇게 예를 들면 돌려 외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런 용기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한동훈 지도위원장이 그런 용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 전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90도 폴더 인사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약심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하는 발언도 언감생심 자기의 주군에게 그렇게 예를 들면 돌려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깜냥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어떤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얘기만 할 뿐인 거지.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치받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전 이 상황에서 한동훈의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런 예를 들면 정치적인 파장을 줄 수 없다. 오히려 김경률 비대위원이 난 것 같아요. 파국을 만들어라. 저는 여기에서 저런 걸 봐요. 이게 이제 검사스럽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제 피의자들 자백을 딱 유도하죠. 막 이렇게 뭐 처음에 좀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차도 한 잔 드시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안 통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욕설하고 윽박지르고 막 발로 차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뭐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강복수님 조국 나타날 때부터 동훈이가 좀 이성을 잃은 듯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성 잃으면 안 돼요. 이성이 있어야 나라 국정을 제대로 살피죠. 이번에 대파 발언 독박 발언했죠. 이수정 후보. 그런데 그 미안하다고 국민한테 사과를 하면서 제가 잠시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랬다고. 국정 운영하다가 국회의원 일하다가 이성 잃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성을 잃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이성을 잃으면 안 되지.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알았으면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성 정신을 차린 건데 정신을 차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만 이성이 있는 건가?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이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875원짜리 한 팥뿌리 하나가 뭔지를 확인하려고 계속 이성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찾아온 거잖아요. 국민의 분노한 마음을 안다면 이런 예를 들면 계산 같은 걸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쓸데없는 이성만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가장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한 팥뿌리 하나에 875원짜리를 찾으러 다닐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두 개를 두들기면서
대파를 격파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발상을 가질까? 아, 이거 인간인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예를 들면 생각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충성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발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선거 질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면 장관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선거라는 공간이요. 다 흥분하잖아요. 예. 흥분하는 공간이라서 지난 대선 때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당시 윤석열 후보 거친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퍼컷 한다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온 유세장마다 어퍼컷 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손가락 막 하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선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런 전략을 쓰는데 전 여기 아까 기사 하나 소개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흥미로운 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을 한 번도 언급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이재명 대표도 아는 거예요. 한동훈이 이재명과 기본적으로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뭔가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는 기본 전략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한동훈하고는 상대를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을 담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심판론을 얘기하지만 한동훈을 언급 안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짤 때 전략을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한동훈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거 끝날 때까지 제가 볼 때 아마 더 심한 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걸 알고 찍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보통 여당이면 우리가 2년 동안 이걸 잘했고 앞으로 이걸 더 잘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선거 구도인데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맨날 야당 정치인 욕하고 막말하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 뻔히 드러나는 겁니다. 도대체 물가를 제대로 잡았으니까 남북관계를 잘했으니까 민주주의를 잘했습니까? 뭐 세 가지 모두 낙제점 수준이다 보니 자꾸 상대방을 욕하고 비판하는 걸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정말 더 화가 나거든요. 오죽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대파로 대파하자. 사과를 값을 통해서 사과하게 만들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마트에 가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광고 촬영 뭐 여러 가지에서 가봤는데 국민들이 다 그래요. 똑같은 말 해요. 아니 물가 잡으랬더니 야당 정치인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뭘 잘할지 얘기하는데 맨날 야당 정치인 욕하는 거 보고 정말 분통이 터진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정치의 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인기가 있기는 있나 보네요. 오늘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야기만 했는데 방금 전에 동시 접속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박수 한번. 예. 처음입니까? 3만 돌파한 게? 금요일 날 3만 명 돌파했고 오늘 또 이렇게 그럼 뭐. 3만 명 넘게 동시 접속 달성해 주셨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한동훈 입이 이렇게 이제 거칠어지면서 뭐 이제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2조 심판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 왜? 이 두 사람은 범죄자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가뜨릴 거라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누구를 위해 정치합니까? 자기를 위해 정치합니다. 자기가 감옥 가지 않으려고 정치합니다. 복수하기 위해 정치합니다.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반도체 산업을 우선해 주겠습니까? 자기 감옥 안 가는 걸 우선해 두겠습니까? 저라도 감옥 안 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조 심판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방어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말 중에 본인의 진심이 확 드러나 버린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라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지금 윤 대통령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그 생각 딱 들었어요. 저 말하는 거. 저 방탄하는 게 지금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당 대표한테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먼저 자기부터 돌아보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저도.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버젓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사실은 전략인 거죠. 저 말을 듣고 조국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들어보시죠. 선량한 시민은 우리고 범죄자인데 그쪽 말이죠. 제가 이야기는 범죄자 연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하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기가 범죄자 연대란 자백입니까? 선량한 시민은 여기 계신 분이 선량한 애국 시민이고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정권인데 범죄자 연대라고 스스로를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한동훈은 아주 참 심사가 괴로울 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만 싸우기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조국까지 나서서 저렇게 기자회견 다 하고 하자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후진국 발언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발언이죠. 후진국 중에 그런 나라가 있다. 한동훈 얘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도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당을 만들고 자기를 뭐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는 후진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러세요. 이번에도 조국한테 한 방 먹더라고요. 들어보실까요? 아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 눈 떠보니 후진국인데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정권의 황태자가 그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검찰 정권의 기획자 한동훈 씨가 그런 말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씨는 그런 헛소리를 그만하고 그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빨리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 이번 선거가 이재명 조국 심판이라고요? 뭐 콧뚜레가 떨어질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기 콧뚜레가 떨어질 정도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반하장이고 현재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카르텔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지 국정 책임자가 누굽니까 지금? 김정은 원장님.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국신당 지지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전 좀 조정될 줄 알았더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가 한동훈 인요한 카르텔이 만들어졌다 이 생각을 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소위 윤석열 정권을 후진국으로 딱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요한 그 저쪽 당이죠. 그 선대위원장은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은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건든 거잖아요. 이거 딱 예를 들면. 그래서 한동훈 인요한이 진짜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좌지우지하는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동훈 얘기 다 맞지도 않는 게 일단 이재명 조국 두 분은 감옥을 가니 안 가니 문제에 방탄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지났어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방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생을 안 챙긴다고 두 사람이요? 1년 6개월 동안 민생 안 챙겨가지고 경제성장률 1.4%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세수 구멍 나가지고 59조 원 세수 구멍 나서 지출을 갖다가 79조를 지출을 못하는 나라를 만든 게 누군데 그런 나라 바꿔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소위 두 사람인 거고 한동훈 같은 경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제 제기해야죠. 어떻게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었습니까? 2년도 안 돼가지고. 그럼 저한테 맡기 쉽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뒤로 빠져 있으세요. 제가 맡아가지고 해도 안 될 판인데 저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민심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민심과 떨어져 있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긴 사례가 없다. 저는 그런 거 갖다가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한동훈 인요한 카르텔을 새로 결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말씀이라서 제가 옆에서 막 웃으면서 이 선거 끝났구나. 그걸 다시 예. 한번 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요한 한동훈의 얘기를 보면 이 나라가 후진국이자 양아치 정권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피아도 안 하는 짓을 지금 한 거니까 양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한 보수 인사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탁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민생 토론에 열심히 다니는 줄 알아요? 한동훈이가 클까 봐. 그래서 민생 토론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이가 선거 치른다는 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만큼 하는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국민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보라고 민생 토론회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가리 안 좋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진짜 그렇게도 하겠구나.
꼼꼼히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불쾌하다, 뭐 경로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과 정권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보면 잘 되는 집, 뭐 망해가는 집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은요, 박용진 의원 참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여러 차례 경선했는데 지금 지원 유세에 나서요. 이런 게 이제 잘 되는 집 아닙니까?